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스튜디오 갑자기 꽉 차네요.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요?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셨네요.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곽관용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곽관용입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신정현 전 경기도 의원 오셨습니다. 네, 고향에서 사는 신정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요. 네네. 네,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흑내시. 맞습니다. 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셨습니다. 예, 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 또 쭉 안철수 의원 관련 소식이 빵빵 터져가지고 저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전당대회 뉴스는 이제 대충 정리가 됐다 했는데 새로운 변화가 천하람 당대표 출마가 좀 주목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압박인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도 좀 셌는데 그건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본 적이 없다. 예, 세게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은 사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그때 이제 청와대였죠. 청와대와 여당 간의 갈등이 정말 심했다고 알려진 김무성 전 그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갈등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때 이번에 옥새 파동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부르는 예, 거. 그때도 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낸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곽관용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네. 이 대통령실에서 당의 당무에 이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의 모든 구성원들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전 사실 내용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캠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프레임 자체가 전 조금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친북이다, 종북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 그러니까 SNS 같은 데 보면 많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외구 논쟁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낙인 찍는 거 있죠.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비판은 좀 가능하고 또 건강하고 또 그 많이들 추천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성, 그리고 또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나 구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서로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여튼 두 분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조명받는 이런 상황, 좀 이례적인 상황은 맞나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철수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주어를 나경원에서 안철수로만 바꾼 게 이렇게 며칠 안에 빠르게 반복될 줄 몰랐는데, 이제 윤핵관들이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그 후보가 윤핵관들에 맞서서 또 공격을 맞대응을 하고 그럼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고 네. 그 특정 후보가 대통령실에게는 좀 사과를 하고 네. 이 패턴이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했던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보인 건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뜨긴 했지만 이게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똑같은 결과로 흐를지는 봐야겠지만, 또 일단은 초반 시작은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죠? 네, 신정현 전 의원님. 예. 네.
저도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백주 대낮에 뭐 칼부림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좀 옛날 말 쓰잖아요. 안철수라는 한 사람을 끌어안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안철수 의원도 너무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발언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도 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스스로가 오히려 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말 안 쓰겠습니다. 윤한연대 안 쓰겠습니다. 확실하게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대통령실의 특정한 어떤 정무수석이라는 한 사람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태세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부가 잘못 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일정 취소하고 지금 침잠한 상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전에 그렇게 일정 전부를 지연하겠다는 속보를 제가 본 바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의 갈등 때문에 일정 취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건강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윤한연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 사실 한 발자국 물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심리적 위축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김재섭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조금 뒤로 후퇴하시겠어요? 아니면 맞받아치실 것 같아요? 그 뒤로 안철수라면 뒤로 물러나봐야 낭떠러진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원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물러서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의미 전체를 퇴색시키는 거고. 근데 여태까지 소위 좌표 찍힌 정치인들은 대체로 물러서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신정당, 그러니까 보수정당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정말 파국으로 치달았던 그 역사적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선례를 참고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미 안철수 의원은 그 레이스를 시작했고 뭐 캠프를 다 꾸려서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한 발자국 물른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아직 된 것도 아니잖아요. 후보 시절에는 얼마든지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후보든. 저는 그래서 물러서는 거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 곽관영 위원장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안철수라면. 저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지금 후보께서 초반부터 포지셔닝을 좀 애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과 가깝다. 혹은 뭐 대통령실과 조금 다른 기조를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 와중에 본인이 천명하셨습니다. 나는 대통령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정말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마음에 들고 있는 후보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거나 혹은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 우리 쪽이랑 그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팔고 다니지 마세요.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예 명확히 저는 대통령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좀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던 중에 사실은 그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천하람 후보라는 또 대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스텝이 꼬인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뒤로 백하기도 어렵고 더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오히려 본인의 처음에 사실은 그걸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나경원 후보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께서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의해서 그 반사익을 누리고 있던 와중에 사이에 지금 포지션이 딱 껴버린 겁니다. 공학적으로. 그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표의 확장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저쪽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오늘 침잠하고 있는 거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사실 골똘히 고민하는 시간이겠네요. 숨고르기 같이 보입니다. 숨고르기.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내가 만약 안철수라면
전 뭐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전방위적 공격을 받을 때 버텨내는 정치인들이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전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버텨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또 고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이전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의 이런 당대표나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것들은 대통령 개 정파와 다른 정파 간의 정파 간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들을 보면 사실상 이 대통령 정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마치 이건 예전에 총재 시절에 이 대통령이 총재까지 겸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런 당대표를 지명하던 그런 시절의 정치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파적 공격이 아닌 대통령까지 개입한 공격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안철수 의원 자체가 지금 10년 좀 넘게 정치를 해오시면서 뭔가 어디 정파에 속하신 적이 없는 정치인 아닙니까? 사실상 뭐 친윤, 비윤, 뭐 민주당에 있을 때도 뭐 친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친안철수 정치인으로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뭔가 이런 방어에 나설 정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전방위적인 공격을 홀로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정현 의원님은 네, 지금 이제 안철수 그 후보죠. 이제 후보가 좀 등록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 기대했던 지금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뭔가 정상 국면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국민들의 생각들이 거기에 투영됐던 것인데,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이제 꿇어 앉혀지고 난 이후에 그 기대감이 안철수 후보에게 그대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본인을 38% 오늘 39%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지지율을 주는 이 국민의힘이 정상 국면으로 와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국힘 지지자들의 마음을 끌어안으려면요, 지금은 주저앉고 끌어안치는 약한 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끌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탈락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류의 교체의 국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주류 교체의 국면에서 김기현이라고 하는 완벽한 친윤과 혹은 그 개혁 세력을 좀 표방할 수 있는 또 다른 친윤이 있을 때 안철수는 바로 개혁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는 친윤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주류를 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서 모습을 다 새롭게 포지셔닝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컷오프라고 흔히 얘기하는 적격 심사 결과가 나왔죠.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당대표 후보. 이건 뭐 예상됐던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일부에서는 이를테면 뭐 강신업 변호사, 지난번에 변희재 씨는 그분이 사실 주목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여당 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니까 약간 조롱 섞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강신업 변호사 같은 사람이 6등 안에 들 가능성 원래 없었다. 그렇죠. 원래 저도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회 때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컷오프라는 게 되게 사실은 선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하면은 어쨌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한다, 내지는 민심을 반영해서 한다라는 명분이 되지만, 그 선관위원들이 컷오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자르고 왜 그걸 선관위 마음대로 다 해. 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보내줍니다. 그 당시에도 당대표 후보자 중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컷오프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근데 황교안 후보. 아니, 그 전에는 다른 뭐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컷오프를 하지 않았는데, 강신업 변호사를 컷오프를 한 것은 선관위 입장에서도 전당대회가 우스운꼴로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받으면 안 된다. 예, 네. 부정선거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당대회여야 되지만, 강신업 변호사 정도로 예를 들면 정말 당 자체를 되게 우습게 만들 수 있는 전당대회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6명 안에 든 거는 뭐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보다 좀 후발주자였던 것 같고요. 또 그렇죠. 연령적으로도 정치 경력으로도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오선 의원, 뭐 국무총리 출신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천하람 후보. 뭐 누구든지 좋습니다. 동갑내기 남양주. 동갑내기라는 건 뭐 어떻게 동갑내기? 천하람 후보랑 동갑내기. 예, 천하람 후보랑 저랑 그 86년생 이제 동갑 친구인데요. 네, 나이도 까고 예. 네. 친구라고요. 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천하람 후보도 이제 얼굴과 나이가 매치가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정치적으로 경력이 어떠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재수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이 최소한의 그 출마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뭐 자격이 되고 뭐 체급이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누구든 출마할 수 있고 누구든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인데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그건 방종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그 진입장벽이라는 걸 둡니다. 독일에서 저희 나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가장 민주적이라고 불렸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참사가 있은 이후에는 이 독일이 제도 만드는데 사실은 그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국가인데 최소한의 정말 레디컬한 그런 사람들은 양쪽에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진입장벽 이런 그 기준들을 두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당도 최소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민심과 당신과 너무나 그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과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 부인 팬클럽 회장이란 직함 가지고 당대표가 될 수는 없다. 뭐 그런 부분도 우리 당은 뭐 그러니까 그분의 직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지금 컷오프의 대상에서 이제 잘려나간 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그리고 우리 당의 정말 그 진정한 이데올로기적인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근데 궁금한 게 김세희 씨인가 가로세로. 그다음에 애국 운동하던 신혜식 씨 이런 분들은 유명 유튜버잖아요. 이런 분들이 굳이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드시는 까닭은 뭔가요? 영향력이 그럼 확대되나요? 구독자가 늘어나나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아니 잘 모르겠어서요. 아니 실제로 이게 정치 평론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밖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하셨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이건 레디컬하고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 되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분들이 출마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돈 벌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인기에 취해서 이거라고 돈 벌려고는 뭐냐 그 과정 자체가 유튜브 방송 물이 되니까. 네. 그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후원금 모았던 거 생각해 보면 아마 일단은 첫 번째로 엄청 취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유튜브 댓글들 같은 걸 보면서 우리 뭐 김세희 씨 최고입니다. 뭐 다 나가서 전당대회에서 뭘 바꿔주세요라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댓글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취하셔가지고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동시에 또 돈도 좀 벌 수 있다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기 어려운 판이 된 거죠. 실제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역의 일부 당원들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 떨어뜨리냐? 누구 때문에요? 실제로 여기 지금 신혜식, 김세희 대표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팬이셨나 봐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행여 이번에 통과를 했더라도 실질적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보수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방송은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방송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이런 정당 당직에 가서 뭔가 결정하고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까지 절대 이어지는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당원들의 수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말하는 유튜버 수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유명하고 구독자가 많아도 상관없다. 천하람 후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천하람 후보가 되게 눈여겨봤고 사실 제일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좀 많아요. 80년대 초반인데. 네. 아무튼 저희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칫하면은 극단 보수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과거처럼 전두환 시대 때 당을 장악하고 독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천하람이라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함으로써 개혁 보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온건하면서도 개혁할 수 있는 보수의 인물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치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전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기대했던 개혁 보수 당원 세력들이 갈 길을 찾았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에 사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후보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렵죠.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는 사실은 개혁 보수가 지향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삶으로 실천을 했는데, 가령 이제 본인이 가장 취약한 순천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당협위원장으로 가서 스스로 지역 구도를 깨겠다라는 걸 정치적으로 증명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정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결선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런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후보자, 저에겐 두려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천하람 후보랑은 밥 한번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지금 이제 신정현 의원의 이야기를 잘 따서 아마 천하람은 역시 역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른 저희 당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민주당이 지지하는 후보다. 막 이런. 저도 보태면 저도 천하람 후보가 가장 두렵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저는 천하람 후보가 돌파할 여지는 있다. 일단 왜냐면은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보가 일단 좋지 않았고, 김기현 의원의 행보는 더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보여준 행보는 너무 비루한 행보들을 보였고, 뭐 사진 논란은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논란이고, 전 일주일 동안 김기현 의원이 했던 발언 중에 기억나는 거는 나는 대통령과 밥 먹은 사이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이죠. 예, 그거를 자랑하는. 안 먹은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이런 거 갖고 자랑하는 선거는 이미 지난 시대인데,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까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고들 틈이 분명 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가 저는 내부적인 비판도 최대한 합리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자들도 아마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런 합리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혹시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스피커 볼륨을 상당히 키우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천하람 후보가 나중에 활동하게 될 때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될 때 그게 가장 두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구도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선거 전략도 이준석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적극적으로 유착되어 있다.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근데 약간 세련돼 보이는 게 오늘도 사진에 나온 게 그럼 누가 간신이란 말입니까? 이런 거 피켓 들고 찍는 게 메시지를 던지거나 지금 국면에서 뭐를 풀어가거나 이런 감각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일단 젊은 후보들이기도 하고 지금 그 네 분이 같이 서 있는 그 후보들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랑 가깝게 지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략들이 녹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천하람 후보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했었던 거랑 비슷한 모양새들이에요. 대구 동성로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당원들을 독려하고 뭐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 기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전당대회하고 어떤 큰 행사장 가가지고 뭘 유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 천하람 후보가 지금 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거든요. 제 생각에 두 자릿수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받았던 표심을 최대한 끌어당긴 다음에 10%가 넘기면 그때 천하람 후보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다 돼서 딱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점장이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단연간의 정치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재섭 위원장의 말씀 이어서 자 천하람 후보 본 경선에서 몇 등 할 것 같으세요? 한 2등 할 것 같습니다. 2등. 네.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곽관영 위원장님. 저도 4위 안에는 들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몇 등 하냐? 저는 3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등. 네.
네, 저도 3등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 신정현 의원님 3등이고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님. 예, 저도 3등 정도로 하면서 네. 2등, 3등 정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정치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조건 성공이죠. 큰 성공이라고 다 동의해 주시고 밥 한 번 안 먹어도 또 동갑이어도 다. 그러면 그걸 보는 재미가 전당대회 흥행으로도 이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 당협 죄송합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곽관용 국민의힘 경기도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 신정현 전 경기도 의원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